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황교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변호사님 오늘이 올림픽 공원 민주화 그 투쟁이 20일째예요. 예, 20이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로서 예, 예, 20일째고 국회에서는 이제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노태학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행 네, 하시는 뭐 상임위원, 예, 뭐 이런 위철안, 분들이 예, 나오셔서 하는데 참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예. 과연 저렇게 그냥 과연 뭐가 해결이 될까? 예. 그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현 상황을 모두들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네, 싶어요.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이 터지면은 특히 법률적인 그 위법사항 문제, 네. 지금 주권 침해 문제, 선거권 침해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관심사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으로다가 뭐가 네, 옳다 네, 네. 이렇게 말하는 거면은 무책임한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함께 살아가는 질서가 헌법 질서이고 네. 그다음에 법치주의 질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법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뭔지를 설명하고 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자는 매뉴얼 그게 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들이 공감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국회는 국회대로 보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는 나 몰라라. 네, 네. 정부는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2030 청년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안불안 초조.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자꾸만 이상한 프레임을 갖다가 씌우고 그렇죠. 그냥 고립화시키고 예, 고립화시키고 예. 마치 어떤 때는 폭도라고 몰았다가 네, 네. 그다음에 뭐 업무 방해하는 범죄인으로 몰았다가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은 산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네. 어떻게 2030 청년들이 산적이에요. 네, 네. 거기서 뭐 사람 잡아다가 뭐 하나? 네, 네. 예? 거기가 돈을 뭐 뺐나? 맞아요. 무기를 들었어요. 뭐 시위용품이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들처럼 무슨 화염병을 던지기를. 그러게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네, 없고 네. 오히려 거기는 네.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는 금전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 왜냐면은 우리가 네. 지금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맨날 우리 주최 측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돈 주세요 하고서 거들어 다녔는데 2030 지금 올공에 있는 2030 청년들은 네. 우리는 금전 용역을 전혀 하지 않는다. 네. 뭐냐 우리는 우리들대로 굶으면 굶어 죽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지킬 걸 지킬 뿐이다. 예, 예.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네.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뭐 라면이 뭐 3,000개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뭐 네. 그런 식으로다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이 우리가 이렇게 방송 패널이나 이렇게 보면은 참 변호사들이 많아요. 예. 정말 변호사들이 많아. 예. 방송 패널도 막 여기저기 다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이럴 때 그 많은 변호사들이 왜 정확한 법률 지식, 예. 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처럼 일반 대중들이 법을 모르니까 예. 그 법에 의거해서 해야지 이게 어떤 그 해결책이 보이는데 이제 이 법률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이제 황도수 변호사님하고 이제 아까도 말했던 그 고성춘 변호사님. 예. 그래서 제가 신하연 작가가 그거 보라 그래서 제가 그분 유튜브를 구독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예.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맞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법률가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작가님이랑 네. 지난주에 생방송으로 라이브로다가 우리 이제 그 올다르크가 네.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올다르크가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네. 올다르크가 가진 법적 근거는 뭔지 네. 그래서 올다르크는 주권을 가졌고 선거권을 가졌는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다시 말해서 투표용지가 50%밖에 인쇄 안 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투표도 제 시간에 못하고 뭐 이런 등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그 위법행위에서 또 파생되는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으니까 올다르크가 지금 경기장 다시 말해서 네네. 선관위
개표소를 갖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쟁점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린 게 네.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은 예. 체육관이 아니다. 네, 네. 이거는 선관위 개표소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법률적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개표소라는 뜻은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예. 공직선거법이다. 공직선거법이고 예. 선관위 소속 소관이고. 소관이고. 예. 그런데 그거를 그때 그 이제 제가 예. 그 뭐 어디 유튜브를 봤는데 예. 유모라는 그 변호사가 예. 막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예. 유승수 변호사예요. 뭐 유모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볼 때 예. 그러면은 유승수 변호사 얘기를 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네, 무슨 그거 왜냐?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 지금 제가 그러한 이론을 쫙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또 이제 그 전에도 여기 방송 전에도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변호사분이 두 변호사가 눈에 띄는 그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는 두 변호사의 네. 논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한 분은 고성춘 변호사님, 네. 조세 전문 변호사신데 네. 이분은 아주 법적으로다가 제 이론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예, 예. 그런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고 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던 유승수 변호사예요. 예, 유승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여기 이영풍 TV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대담을 하더라고요. 예. 대담을 하는데 저희 행동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불만이 있으면은 네. 또 저희의 행동이나 또는 저의 어떤 이론이나 이게 네. 불만이 있으면은 법률가답게 네. 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유승수 변호사는 뭐냐? 그 대담 프로에서 네, 제가 네. 이제 반쯤 보다가 때려쳤어요. 뭐 네, 이렇게 네. 변호사냐 생각해가지고 네. 왜냐? 저를 비판할 때 음. 자신의 법률적 판단 견해를 법률적 근거로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예, 없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분석하질 않아요. 네, 네. 법률적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네. 다시 말해서 황도수 교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론을 전개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다는 이러이러한 법조문 이러한 이론에 네. 따라서 황 변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은근히 그렇게 법적인 얘기를 하질 않고 뭐라고 네. 그러냐 자기가 뭐 자유우파에 뭐 선후배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서는 저런 식으로다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네.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변호사 자격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승수 변호사가 서부지법에서 네, 네, 있었던 네, 네. 그 사태에 청년들, 관해서 청년들 변호를 법률 했다는 그 변호사로 네. 나오더라고요. 자기 네, 소개를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네. 앞불사 저런 변호사가 서부지법 사건을 갖다 맡았으니까 업무도 저런 식의 태도로 업무를 봤을 거고 사건이 제대로 풀렸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양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하나하나 좀 분석해 그분이 볼게요. 우리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뭐 상관 안 해요. 어차피 공개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도 공개적으로 저를 갖다가 저희가 볼 땐 느낄 땐 비난 수준으로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여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방송이니까 아마 방송은 재밌어질 겁니다. 대한연대나 이영풍 TV나 재밌어질 텐데 한번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반응을 좀 받아보자고요. 네, 네. 첫째 제가 볼 때 전문가라면요. 네, 변호사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법의 목적은 공정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언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법에서 기본 원리를 갖다가 요약해 놓은 맥심이죠. 네. 격언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쪽을 듣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가들은 바로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네, 비록 내가 한쪽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먼저 들어야 돼요. 왜냐? 저쪽 변호사가 하는 얘기를 내가 깨부셔야지 내 당사자를 위해서 승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법률가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돼요. 네, 이건 뭘 네. 뜻하느냐? 네. 제가 어떤 이론을 얘기하면은요. 네, 네. 황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마음이 안 들어. 네.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네. 그거야 뭐 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먼저 잘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서 네, 네. 비판하기 시작해야 네, 네. 되는데 근데 유승수 변호사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도 법률가잖아요. 네.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학 교수 20년 했고 네. 헌법재판소 10년 경력을 가진 네. 사람이라면은 네. 뭐 바보 같은 소리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네. 들어야죠. 네. 근데 말하는 게 뭐
전혀 제 얘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한 상태예요. 네.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멋대로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유승수 변호사 네. 공개 토론하자고. 네. 네. 얘기하자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다가 무책임하게 하느니 네, 네. 그리고 저한테 무책임하다는 표현도 썼어요. 네, 나중에 좀 표현 좀 할게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좀 드러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였느냐. 음. 여기 보면은 황 교수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아주 딱 못 박아 놓더라고요. 네. 왜? 이유가 네. 뭐냐? 투표 사무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네, 네. 어떻게 개표소를 볼 수 있느냐? 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의 결론은 이유는 이거예요. 투표 개표 끝났는데 더 네. 이상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네, 거 네. 아니잖아요. 그럼 문 다 열어주라는 건가? 그렇죠. 뭐예요? 그러면은 지금 관할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투표지 만지면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네요. 네, 네.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데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표소가 인지 아닌지는 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네, 네, 언제 결정되느냐? 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를 내가 개표소로 쓰겠다라고 공고할 때부터 거기에 나오죠. 언제부터 쓰겠다. 네, 그럼 네. 그때부터 음. 개표소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관할권, 통제권, 관리권이 다 송파구 위원회에 있는 거고 네, 송파구 네. 선관위 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제 맞춰지느냐? 네. 개표를 하니까 개표 다 마쳤어요. 당선자가 누군지 발표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러다 끝나나요? 아니죠. 네. 거기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 또 그 다음에 개표 참여한 사람들 모두 집에 가도 그 다음에 거기 뭘 해야 돼요? 투표용지, 그 다음에 투표지, 일련 번호지, 네. 투표함 등을 싹 수거해야죠. 네. 왜냐? 공직선거법상 그거를 선관위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네, 왜냐? 네. 그것이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네. 그러니까 그것이 보관 창고에 들어가고 거기가 깨끗이 비워진 다음에 비로소 선관위가 열쇠를 넘겨줄 때 개표소가 아닌 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개표 사무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아니니까 네. 황도수 교수 해석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아예 명문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말하는데요. 네. 유승수 변호사 그대의 결론도 틀렸고 네. 논증도 틀렸어요. 네, 네. 더 제가 이제 네. 말하고 싶은 건 그 네. 논증 속에 법조문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법조인이라면은 그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법적 근거에 대고 예. 제가 교수님하고 대담할 때 항상 뭐 좋았던 점이 늘 그 법 조문을 읽어주고 그렇죠. 일부러 읽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공직선거법 몇 점 다 읽어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아, 거거든요. 당연하죠. 왜냐? 내가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네, 법대로잖아요. 네, 네, 법조문 그대로. 네, 네. 그다음에 법조문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네.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그 해석으로 결정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시기에 예. 그 공법이라는 게 국가와 공공단체와 국민과의 권력 관계를 규율을 하는 법 체계 이렇게 예, 맞아요. 있더라고. 예, 예. 저도 이제 공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죠. 아이,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일반인이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우리가 진짜 뭐 어떤 그런 거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그 침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위험하죠. 네. 공권력이 어디서 나왔냐면은요. 네. 국민의 주권에서 나온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5천만 국민이 네. 맨날 국가 문제를 다룰 수 없으니까 네, 네. 내가 국가의 권력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권력을 행사해서 5천만 전체가 잘 살도록 해달라고 네, 네. 권력을 준단 말이에요. 네, 네. 엄청난 거죠. 이 권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은요. 네. 국민을 사형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권력을 주면서 네, 네. 뭐가 되냐면은 네. 너 그 권력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네. 우리를 위해서만 쓰지. 네, 네. 네가 독재하려고 쓰면 네, 안 네. 되라고 그래서 공법에는 이 권력을 쓸 때 지켜야 될 요건, 절차, 네. 그다음에 권한 행사할 때 한계 등을 자세히 써놓는단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공법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당연히 법률가라면은 우리가 법대로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이 뭐가 잘못됐는지 권리가 침해되는지 아니면 공권력 앞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네. 이게 법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살펴봐야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법조문을
얘기하면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죠. 네. 근데 그게 그게 법률가의 자세죠. 그렇죠. 기본이 그거죠. 네. 근데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렇지 않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황 교수의 견해는 잘못됐다. 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은 뭐냐. 네. 개표 사무 끝났으니까 진행 중 아니니까 네. 뭐 이런 식의 태도. 네. 그게 뭐냐면은 중앙선관위에 거기서 발표할 때 네. 지금 선관위 입장은 뭐냐면 거의 개표소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법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고 우리 당선인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네, 우리 네. 거 아니래. 네. 아니 그럼 한심한 발표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그럼 투표함하고 투표용지하고 그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왜 봉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이 그분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발표한 그 정관위는요. 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네. 왜냐? 개표가 끝나면은 개표에 관련됐던 그 투표용지 투표한 모든 거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네. 참관인이 있는 데서 다 선관위 보관창고까지 옮겨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는 거기 관할 아니야. 네. 아무나 가져가도 돼. 아무나 들어가도 돼. 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태도로 다 읽었단 말이에요. 네. 직무유기죠. 네. 왜 걔네들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네. 이제 법대로 하자는 이 생각. 변호사인데 만일에 법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네. 그럼 변호사 그만둬야죠. 반납해야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때 유승수 변호사가요. 네. 저의 이론이나 이런 걸 자세히 검토 안 하고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가 되냐면은요. 일단은 자기는 저를 반대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어 논리를 마구 떠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못할 할 말을 다 떠든 거예요. 네. 그럼 뭐라 그러냐? 그분의 견해가 옳으나 그르나를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해. 네. 그건 뭐냐? 네. 제가 그런 법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게 그거를 따지고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다시 네, 말해서 네. 황 교수가 쟁점으로 잡고 있는 그 쟁점은 네. 법률적 쟁점으로서 값어치가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네. 변호사로서 또 법률가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네. 지금 올다르크의 지금 그 선관위 개표소를 지키고 있는 건 뭘 뜻하느냐, 투표소를 지키고 있는 건 뭘 뜻하느냐면요. 그게 법률적으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올다르크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는 네. 그건 올다르크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이 거기서 뱅뱅 돌고 있고 지금 부정선거, 네.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그 청년들의 네. 마음이 올다르크의 마음이란 네, 말이에요. 네. 올다르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은 네. 2030 청년들이 다 범죄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중요한 쟁점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의 견해가 옳으나 그러나 그건 논의하는 건 무의미해. 네. 그거 쟁점 아니란 뜻이거든요. 네. 이건 뭘 뜻하느냐? 자기는 네. 그거 얘기 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건데 네. 지금 당장 발바닥이 가려워 죽겠는데 네. 그거를 자기는 안 긁겠다. 네. 소위 말하는 격화소양이잖아요. 신발바닥 위에서 손가락 가지면 가려워 죽겠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건 사태가 터졌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네. 캐치하는 게 법률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양이거든요. 네. 이 친구 제가 볼 때 네. 소양 제로입니다.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 하잖아요. 이런 네, 사람한테 사건 맡기면은요. 내 사건 3000%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반론하시면 되죠. 그렇죠. 반론하라는 이 거예요. 방송을 보신다면 그렇죠. 반론하면 되는 그다음에 내가 훌륭한 변호사라는 걸 입증하면 돼요. 자, 네. 그 유승수 변호사는 네.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느냐? 또 게다가 저한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어요. 맞아요. 뭐라 그래서 그러는지 내가 알아요? 좀 열받았죠. 뭐라면 몸소 실현하시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몸소 실현하지 않고 입만 이렇게 발랑발랑 하는 사람이냐? 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몸소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네. 올공의 2030 청년들이 혹시나 공권력 행사로 네. 인해서 다칠까봐 노심초사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30 청년들을 갖다 리더하는 리더도 아니고 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법률적으로 어떤 조언이나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일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고성춘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죠. 그분이 매일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면서 쫙 그 법적인 법률적으로 어디- 지원해 주려고 여기서 지원이란 단어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예.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장사미사 감당 원료 모여서 떠드는 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답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번 사태를 진행하면서 네. 국힘의 장동혁 대표를 내가 다시 봤대도요. 어. 왜 다시 보느냐? 이 사람이 와서 야당 대표니까 네. 와 우리 뭐 합시다라고 크게 외치면서 2030 청년들을 선동해 가면서 막 하는 네.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이분이 와서 피켓팅 딱 들고서 네, 거의 2시간을 부정선거 그냥. 재선거를 네. 들고서 우리가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야당 대표로서 나는 2030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또 내지는 우리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죠.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2030 청년들 이 주권자로서 선거권자로서 행하는 저 행동에 대해서 저는 뭐예요? 법률 전문가로서 네. 40년 이상 법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네. 그 지원의 뜻은 뭐예요? 네. 내 대로 따르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좋은 의견, 좋은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2030들은 필요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또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국가로부터 우리도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문이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현장에 나갔듯이 저도 네. 현장에 나가서 네.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말을 했어요. 네. 이게 몸소 실현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그럼 몸소 실현하라고 내가 입으로만 뭐라고 한 건가요? 네. 법률가들은 다 머리로 하고 입으로 하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은 우리 유승수 변호사는 여기 당신 말대로 네. 몸소 실현하면 돼. 네. 내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 저분이 공법을 모르시나? 그래서 저는요, 공법만 모르는 게 아니고 법의 일반 이론도 모른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변호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분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변호사 6년을 하다가 네. 헌법재판소에서 10년 동안 네, 근무하고 변호사 6년을 하다가 네.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학교에 와서 20년 동안 책을 보고 있었다고요. 네.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나라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네. 법의 이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법치주의를 몸으로 체험해 가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네. 그 과제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20년 동안 책을 본 사람인데 예. 저한테 무책임하다는 말을 갖다 막 붙였을 때 예. 사실은 저거 보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저도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업계인데 예. 업계 사람을 저렇게 깎아내릴 수가 있나?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예,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올다르크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 제가 제 결론만 낸 게 아니고요. 법조문을 제시했어요. 네, 맞아요. 형법 23조가 어떻고 공직선거법 몇 조가 어떻고 그다음에 공직선거 몇 조 조문 숫자는 네, 생각 안 나는데 네. 몇 조에서 공고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관할이 생기고 네. 뭐 등등 들어가면은 아무나 함부로 뭐 투표지 이런 걸 손을 댔다 하면은 네. 1년에서 10년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경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10년이라고 네. 법조문을 일일이 다 대가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법률가로서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말할 예, 때 예. 나의 논고가 이런 거라는 예, 걸 예. 제시하고서 말하는 게 이게 법률가로서 책임지는 태도란 말이에요. 네. 제가 분명히 법조문을 얘기했는데 여기다 대고서 저런 분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네. 이런 건방진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빡 줘요. 왜냐? 자기는 자유우파에 뭐 선배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다. 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영 논리잖아요. 그분이 이거 황정수 변호사는 그냥 어떤 듣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듣보잡이죠. 그렇게 취급을 딱 그런 하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있는 분인데 너무 무례하다. 나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개박살 나는 겁니다.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승수 변호사 나하고 논쟁하자고 네. 법조문 가지고 오라고. 네. 불편했으면 법조문 가지고 와서 네. 나랑 같이 해석을 하자고. 물론 나도 인간으로서 법률을 해석할 때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법률가 40년 경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법률 해석을 한 거고 네, 네. 그럼 유 변호사도 그동안에 노력한 걸 가지고서 네. 나한테 논쟁을 하자고 논쟁을 붙자고 네. 난 깔끔하게 밟아줄 테니까 네, 네. 좋은 아이디어를 난 기대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와보라 이렇게 된단 예, 말이에요. 예, 예. 또 얘기해 줄게요. 네. 이 친구 뭐냐면은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음. 뭐라 그러냐면은요. 제가 이제 무슨 결론 중에 하나가 여기를 개표소를 들어가고 싶으면은 영장을 들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예, 맞아요. 영장을. 예, 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영장을 하면서 저한테 뭐냐면은 이 사람 말 모른다.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영장 들고 가는 걸 말하는데 네. 무책임하게 말한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 네. 누가 누구에게 영장을 내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네. 저 사람 말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네, 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니까 영장 받아오라는 말이 나의 주장이 마치 잘못됐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어. 내가 얘기했어요. 즉시 얘기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네, 네. 유승수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소양이 없다. 네, 네. 영장 하면은요. 우리 헌법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영장은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검사. 누가 발부해요? 법관. 네. 이거는 법률가로서는 A, B, C예요. 네, 네, 근데 네.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누구에게 영장을 내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내 말이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유 변호사 도대체 로스쿨에서 뭐 배운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뭐 서부지법 사태 거기 청년들을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걱정스럽죠. 네. 네. 이런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누가 장사치를 하고 있는지 네. 잘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사치 노릇하고 있으니까 네. 황 교수가 지금 물을 만난 듯이 장사치 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조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데 유 변호사 그 법률가로서 소양 있는 거 맞냐고. 헌법조문에 있는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다는 건 기초사항인데 마치 황도수 변호사는 뭐 영장을 누가 신청하고 누가 발부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 사건에서 누가 신청하고 누가 영장을 내준다는 식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다 비아냥거리면은 이게 논쟁하자는 건지 그냥 앉아서 뭐 깔고 앉아서 뭐 뭉개겠다는 건지 그래서 내가 볼 때 유 변호사는 이제 나하고 좀 논쟁할 준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다 하자고. 이영풍 TV도 좋고 대한연대로 나오라고. 나와가지고서 한번 하면은 대한연대 TV도 재밌지 않겠어요? 네, 예, 한번 좀 재미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쯤 보다가 관뒀는데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2030 청년들 할 때 네,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유승수 변호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다가 법 이론을 전개하게 되면은 네. 경찰의 공무집행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일으킨다 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네. 내가 예. 이론을 전개할 때는요. 경찰의 공무집행이 불법이라는 오해를 일으키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경찰이 만일에 선관위에 지원 요청 없는 상태에서 경찰력을 행사하면은 네. 그게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하려고 내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뭐 오해를 일으키려고 했다고요? 네. 오해가 아니고 경찰이 공권력 잘못 행사하면은 불법 행위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말하라고. 네, 네. 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면은 네, 이제 네. 더 이상 뭐 네, 네. 논할 여지도 없어서 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이제 유승수 변호사 그 말씀 듣고 특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작가님께서 네. 이제 방송을 마치고서 이제 보니까 유승수 변호사가 이제 또 이영풍 TV에서 대담이 나올 때 이제 저를 반박하는 방송이 나오니까 불안하신 거죠. 황도수 교수가 그래도 열심히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2030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반박 의견 나오면 혹시 이게 이제 황 교수의 이론이 깨져가지고 해가지고서 이제 불안하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바로 봤다가 그때보다는 제가 좀 가라앉았죠,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열이 뿔뿔 나네요. 네, 네, 네. 근데 그럼 다시 원위치로 네. 고성춘 변호사니까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이분이요. 네. 이런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예요. 네.
근데 그분이 조세 전문이신데. 아, 왜냐하면요. 조세 전문이 네. 공법이잖아요. 세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법이 굉장히 넓어요. 네. 헌법, 그다음에 네. 행정법 중에 한 분야가 조세 분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세가 뭐냐? 네.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 돈 뺏어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내 거 뺏어가? 내 자산권인데 기본권인데 네, 네, 왜 네. 뺏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조세를 걷는 거,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네. 조세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 재산을 뺏어가도 좋지만 그 공권력 네, 행사에도 네. 좋아. 네. 그러나 법에 쓰여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내 걸 뺏어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거를 갖다가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세리들이 와가지고서 네, 네. 뭐 그냥 막 장사칠 막 걷어차면서 다 뺏어가 네,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법대로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1,000만 원 벌었으면은 그 중에 법이 정한 게 110만 원이면은 110만 원만 싹 뺏어가란 말이야.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법이 다 정해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고 변호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공공의 현장이잖아요. 네, 네, 네. 공직선거법. 예, 예. 그런데 황도수 교수가 이게 아직은 경기장이 아니라 네. 이것이 송파구 개표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재밌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봤죠. 황도수 네, 네. 교수가 실제로 맞느냐 틀리느냐. 네, 그 다 찾아보셨더라고. 예, 다 찾아보셨어요. 그걸 막쫙 다. 예, 법조문, 뭐 법률 근거 다. 예. 이러신 이게 법률가예요. 예, 이런 맞아요. 분이 예, 예. 저도 이분이 알았어요. 예. 이분에. 이런 분이 법률가예요. 네. 법률가는 뭘로 얘기하느냐? 법으로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나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쟁점을 네. 9개나 쭉 정리한 다음에 네, 네, 네. 9개를 갖다 하나씩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보면 첫 번째부터 이제 하나씩 제 의견을 갖다 네. 검토하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좀 보시면서 첫 번째 갈까요? 한번 좀 틀어보실래요? 네, 네. 예. 그거 이제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첫 번째 쟁점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네. 저걸 한번 트실까요? 어디 고성춘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그 저기에요.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예, 예. 거기 한번 좀 찾아서 띄워볼 수 있어요? 게시물로도 써놨. 네, 게시물이 바로 게시물이 아주 명쾌하게 써놨거든요.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예. 법률 사무소 이렇게 되어 예. 있어.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거기에 나올 겁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시면은 네. 그렇죠. 이분이에요. 네, 네. 네. 납세자 보고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해가지고 네, 네. 특이한 게요. 네, 네. 이분이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 아세요? 광주 제1고예요. 예, 예. 아니 그 말씨는 전라도 말씨 있으시더라고요. 왜? 광주 제1고 나왔어요. 이분이 네, 네. 뭐냐면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지역 감정에 같이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분이 그러질 않은 거예요. 네, 네. 왜냐? 법률가 맞아요. 네, 네. 법대로 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헌법대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법률대로 네.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갖추신 분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뭐냐? 지역이 내가 비록 호남에서 출신이지만 네,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음. 이 사건에 관해서는 난 똑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하고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분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게시물로 예, 게시물로 들어와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 게시물에 딱 예. 보면은 여기가 예, 이제 예, 나와 예. 있는 걸 한번 좀 보면서 그럼 같이 보면서 이제 찾아볼 수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에 보면은 채팅창에 보니까 게시물에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게시물에 6월 보면 며칠인가 매일매일 나가셨네 이분이. 매일 나가서요. 예, 매일 그러게 나가서. 말이에요. 한번 얼굴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네. 이제 뭐 매일 나가거나 뭐 이틀에 한 번 나가는데 지금 한번 거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서로 예. 이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가셔서 어떤 분들은 한 시간 네. 한 바퀴 도시고 오시는 분, 네, 또 네. 2시간 돌아오신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를 예.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법률가시란 말이에요. 예. 내가 할 일이 뭔지, 예. 법률가로서 할 일이 뭔지 이런 등등을 하나씩 하는 거죠. 이게 일이 터진 게 6월 19일이니까 6월 1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6월 10 며칠인가 17일자쯤에 아마 게시물이 올라왔을 거예요. 17일자쯤. 예. 그때쯤 해가지고서 이제 약간 이제 그거 예. 찾는 동안 찾는 동안에 채팅창에 보니까 예.
이거 뭐 유성수랑 싸우자는 거냐 뭐 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올라와도 좋아요. 왜냐? 네. 이게 법률가로서는요. 네. 일반인들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법률가는요. 붙는 네.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죠. 예. 그리고 예. 여기 또 어느 분이 있었지만은 예. 제가 유성수 변호사가 서부 지법 지원 법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예, 또 누가 뭐 김지미 변호사 또 뭐 그 진격의 변호사 그 팀이 또 있거든요. 예. 저거 아닌가? 저거? 예. 어디 볼까요? 그건 아니에요. 1, 2, 3, 4에서 빨간색으로 다 이렇게 해서 딱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게시물 인데 있었는데 거기가 날짜로다가 저거를 그 페이스북처럼 올리시더라고요. 게시물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날짜가 6월 이게 이제 지금 까만 거로 다 사진 찍혀 있잖아요. 그거 말고 빨간색으로 다 하셨던 게 있었어요. 이거 빨간색으로 올려놨는데 내리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스와이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계속 말씀 나누시죠.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싸우자는 거냐? 내가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싸우자는 거고요. 저희는 얘기하죠. 논쟁하자는 거죠. 논쟁하자는 뜻은 뭐냐? 이론적으로 서로 다퉈보자라는 거예요. 저의 법적 근거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법이론에 의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유승수 변호사, 너가 생각하는 법 이론은 뭐냐? 얘기하라는 거고, 그 토론을 일반 국민들은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댓글로 다 싸우자는 말씀 맞아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이게 법적인 문제이고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법률가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냉정해졌잖아요. 냉정해졌으니까 얘기를 나오라고요. 유승수 변호사 나하고 논쟁 붙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없어요? 안 보입니까? 다음에 제가 찾아서 다음에 한번 좀 보여드리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갖다 그대로.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죠, 뭐. 네. 첫째 쟁점이 뭐냐? 쟁점 요약. 이렇게 돼 있어요. 송파구 성관이 개표소로 부르세요. 하면서 결론을 얘기하세요. 이분 아주 굉장히 논리적인 게 올공 핸드볼 경기장은 송파구 성관이 개표소입니다. 네. 황도수 교수 말씀을 확인한 결과 황 교수님이 맞습니다. 무단 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네. 다음은 쟁점 요약입니다. 널리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서 쟁점 요약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쟁점 1. 올공 핸드볼 경기장이 현재도 개표소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저건가? 논리적이에요. 네. 예, 찾았어요. 네. 그거예요. 그다음에 네. 결론 이렇게 나오죠. 네. 개표소 효력 유지 근거 법은 여기서 공직선거법이에요. 네. 173조 공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공고했다는 거죠. 네. 아직 지정 해제가 없었음. 그다음에 현재 개표소에는 투표함 382개가 보관 중임. 네. 그리고 법제 186조 규칙 107조에 따라서 아직도 개표소인 게 맞다. 아주 법률가답게 네. 쟁점, 그다음에 결론, 그다음에 근거 이렇게 했다면 쟁점 2도 볼까요? 그렇다면은 183조 출입 제한이 현재에도 적용되는가? 네. 끝났으면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결론, 이분이 뭐라 그래요? 적용된다. 현재도 적용된다. 근거가 뭐냐? 개표소 효력, 지정 효력이 유지되고 네, 있다. 네. 183조가 계속 적용된다. 네, 제가 네. 183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네. 재밌잖아요. 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직선거법 183조 개표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 유지. 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개표 사무원, 개표 사무협조요원 및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네.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게 183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정돈하고 쟁점 3 그러면은 질문 허가 없이 진입하면 처벌받는가? 네. 법률가답게 결론 네. 처벌 대상이다. 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법 제256조 사망 네. 제2호 아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거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아목을 법조문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네. 말씀드리면은 제 183조
개표소의 출입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 조 제한 규정 위반에 표지를 하지 않냐거나 표지 외에 표지물을 달거나 양도하게 한 자는 이 징역에 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죠. 네.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네, 네. 쟁점 4도 볼까요? 네. 이제 경찰은 어떻게 하냐? 사복 경찰이나 네. 선관위의 요구 원조 요청이 없는 경우에 정복 경찰이 진입은 적법한가? 네. 요청이 없을 경우에 네, 네. 결론 위법하다. 불법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근거가 뭐냐? 법 제 183조 3항. 네. 그다음에 고등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네, 네. 795 1053 이렇게 네. 법적 근거, 네. 법률 조문, 판례를 네, 네. 딱딱 대는 게 법률가의 기본 자세이고 맞아요. 제가 너무 예의죠. 놀라운 부분이 예. 저런 거였어요. 예. 네. 3항을 읽어드릴게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관 서장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거든요. 네. 원조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경찰관이 간섭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2030 청년들이 얼마나 평화로워요? 네, 네. 그럼 원조 요청할 이유가 생기나요? 이유가 없죠, 뭐 네. 지금. 요건이 뭐냐면요. 네.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네, 네. 예요. 네. 문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조 요청할 요건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요건이 이런 걸 안 되죠. 요건 효과를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이게 법률가의 능력이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요건이 안 되니까 원조 요청을 할 수 없고 원조 요청이 안 되니까 경찰이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경찰이 진입을 하러 들어갔다, 진압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위법하다고 아주 고 변호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겁니다. 네, 쟁점 5를 볼까요? 네. 위법한 경찰 진입을 올다르크처럼 저지하면 네, 네. 공무집행방해죄인가 아주 네,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결론 불성립. 네. 좋잖아요. 근거가 네, 있다. 네. 위법한 직무집행에는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네, 범죄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네. 판례를 딱 제시했잖아요. 이게 네, 법률가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죠. 맞아요. 대법원 2010도 1128 1번 판례를 찾아보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찾아봤죠. 네. 고 변호사님께서 굳이 설명해 줬는데 안 찾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바로 찾아봤어요. 뭐라고 그랬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면 뭐냐?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질서 유지하는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 지금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때는 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원장이 원조 요청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네.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아주 질문이 아주 다양하고 정확했어요. 네. 쟁점 6. 핸드볼 협회를 갖다 올다르크가 저지했는데 네. 업무방해죄인가? 네. 그렇잖아요. 네. 결론.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예, 불성립이다라는 불성립. 거죠. 왜? 네. 이유가 있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표소 지정이 아직도 효력을 유지 중이다. 네. 선관위 허가 없이는 진입 자체가 다 위법하다. 위법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방해 대상 적법한 업무가 없다. 네, 네. 업무가 뭐예요? 지금 지금 방해한다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네. 선관위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란 범죄자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30들이 그걸 증거를 보존하겠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고 변호사님이 그걸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네, 네. 잘 정리해 주시는 네, 거란 네. 말이에요. 맞아요. 네. 쟁점 7도 볼까요? 네. 선관위가 허가한 뒤에 네. 서가해가지고 경찰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 진입을 저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죠. 왜냐? 네. 공직선거법상 원조 요청을 했고 네. 원조 요청에 따라서 경찰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이제 법률상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공권력 행사를 하는 거니까 국민이 저지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국민이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도 생각할 때 형법 23조 자구행위로다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올공의 지금 송파구 개표소는 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법률적으로. 네, 네, 맞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럴 때 나설 수 있는 게 국회란 말이에요. 네, 네. 국회가 특별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증거, 다시 말해서 투표지, 투표용지를 일련 번호지를 다 맞춰보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거기에 응할 네. 것이다. 저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쟁점 8을 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이 경찰이 진입해가지고 그 경찰이 누구든지 지금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것도 아까 처벌 대상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투표함에 접근하고 훼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벌 대상이라는 네, 거죠. 네. 형량이 왕창 올라가요. 네, 네. 근거법조문은 243조 제1항입니다. 네. 형량이 아까는 몇 년 이하였는데 여기는 지금은 1년 최대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네. 만일에 이 행위를 경찰이나 검사가 했다. 그러면 네.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네, 네. 가중처벌. 네,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 네, 거예요. 네, 지금 네, 공직선거법에.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진집해서 개표를 간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뭐 이렇게 등해가지고 판례를 정돈해 놓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올공, 20, 30 청년들의 지금 주권자로서 또 선거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네, 네. 이렇게 시민 저항, 시민 의식으로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했다고요. 네, 네. 그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저의 이론을 전개했고 네, 네.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저는 법조문이나 이런 거 다 근거를 다 했죠.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법률가들이 네. 결국은 논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네. 한 분은 고성춘 변호사님, 네, 또 한 네. 분은 유승수 변호사. 네, 네. 근데 네. 이 두 분의 결론은 뿐만 아니라 네, 네.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하는 네, 네. 태도가 네, 네. 이게 하늘과 땅인 거를 볼 수 있었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작가님과 그 부분을 잘 말씀드리면서 네. 법률가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네. 거를 국민들한테 이제 아예 적나라하게 이제 내놓는 겁니다. 네. 내놓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국민들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것이 전문가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올다르크 그 젊은 여성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또 존재하고 예. 지금 또 뭐 행방불명이 됐다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 여성이 그 문고리를 잡고 2시간 동안 버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위법할 수 있는 걸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여성을 정말 훌륭한 여성으로 하고 싶은데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을 따질 때 평가 기준이 뭐냐? 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법률 네.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올다르크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의견을 냈고 네. 그러면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올다르크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면서 법적 근거를 쫙 제시를 해야 되죠. 네, 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 근거에 관해서 서로 논박하면서 네, 네. 올바른 결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높여갈 수 있는 교육의 네, 현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거죠. 네, 그런 네. 걸 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이 정말 그 법을 제대로 알아야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시사 방송들 참 많잖아요. 예, 예. 채널 A니 TV 조선이니 예. 맨 변호사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냥 메뚜기 떼들처럼 이 방송 갔다 저 방송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이 말장난이야.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이 잡담도 아니고 이분들은 어떤 법률의 법 조문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해야죠.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할 게 없으면 헌법 예, 조문이라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 변호사 패널들이 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예, 맞습니다. 특정 계파에 또 소속이 되어 예, 있고. 그거를 대변할 뿐이죠. 네. 예. 근데 대변하도 좋다 이거예요, 네, 저는. 네. 그 대변할 때 법적인 근거를 네. 대해서 네. 국민들이 법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네, 네. 법치주의답게 네, 판단할 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부분에 가서 근거를 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네. 뭐가 되느냐? 국민들은
법 위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가치, 네. 우리의 질서를 네. 훼손하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네. 거예요. 네. 그건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지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함께 사는 목적이 네, 뭐예요? 네. 우리 헌법이 써놨잖아요. 헌법 전문에 이렇게 썼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우리들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잘 살아보자. 네, 네. 이때 잘 살아보는 방법으로 우린 독재가 아니고 네, 네. 우리 헌법 130개 조문에 정한 그대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우리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네. 헌법. 네. 그거로 의해서 정해진 네, 네. 법률. 네. 이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농담 따먹기 예. 뭐 이런 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야 이거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그 어떤 엘리트 의식 때문에 니네들은 몰라도 돼 안 가르쳐 줘 이러는가 싶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법조문을 못 들이댔다는 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걸 뜻하죠.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방송이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 뭐 무슨 아니, 공부를 하겠어요? 아유, 그렇죠. 네, 저도 여기에 올 때 다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네, 네. 법조문 다 찾아서 아, 읽어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 저희 역할은 뭐냐? 저를 왜 불렀겠냐는 거죠. 네, 네. 인간은 황도수가 뭐 그렇게 네. 달라서 아니잖아요. 네, 네. 뭐냐? 네.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절 부른 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했고요. 그렇다면 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로서 네. 내가 필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 필요한 법조문을 찾아서 제시하고 그럼 국민들이 저희 방송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저런 법조문이 있었구나. 저 법조문을 저 전문가는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네, 네. 이러면서 서로 법치주의의 네, 네.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게 기본이라고요. 네, 네. 교수님 여기 채팅창에 예. 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예. 읽어볼게요. 예. 현재 핸드볼 경기장에 남아 있는 분은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남을 수 있는지 법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 한 사람 수위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수위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 수위가 남아 있는 사람의 법적 지위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네, 네. 왜냐 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네. 선관위에서 일단은 관할 통제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면은 그때 건물 관리하는 것도 선관위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물 관리를 어떤 회사에서 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선관위의 통제를 받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선관위원장이라면은 네. 개표에서 혹시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최소 인원만 남겨서 예. 왜냐 건물이 관리가 돼야지 불도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네. 전기도 관리해야지 수도도 관리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선관위 지휘 통제 하에서 그 사람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법률 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이 거기서 혼자서 남아서 고군분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관계죠. 네. 근데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따져봐야 돼요. 네. 선관위원장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네. 만일에 그러한 것도 없다면은 저 사람은 불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률 관계가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 선관위가 관리 통제하는데 네, 네. 건물이잖아요. 네. 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 관리가 필요하고 네, 네. 그렇다면 선관위원장으로서는 건물 관리하는 그 업체에 있겠죠. 네, 업체를 또 역시 통할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네. 면에서 볼 때 네. 모두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네, 네.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 전기, 수도, 화재 예방 등등 하기 위해서 네. 한 사람 너만이라도 남아 있어가지고 해라. 네, 저희가 네. 이제 혹시 모르죠. 네. 너 선거 부정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 있어. 그렇다라고 네, 네. 상상이 좀 힘들고 제가 네, 볼 때는 네. 관리를 해서 남겼다라고 저는 지금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그 법률 관계가 그 법률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네. 따져보는 예, 거는 예, 그다음 예. 문제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률가로서 추정할 수 있는 사안 정도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벌써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는 국조 이제 특위가 지금 시작되어서 예. 이거 한 일주일 정도 하더라고요. 예, 예. 벌써 지금 이틀째인가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올림픽 공원은 여전히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물러설 이유가 없죠. 예, 예. 예. 시민으로서.
근데 이게 국조특위가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효과 정말 뭘 알아낼 수, 그 답변하는 거 보니까 예. 너무 한숨만 나오던데요? 그렇죠. 저 원래부터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길래 그거는 네. 대안이 아니다라고 봤어요. 할 수 그렇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죠. 네. 현재 올림픽공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다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걸 갖다 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기로 네, 하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거에 중에서 하나가 국정조사인데 네.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본 거는 현재의 정치인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어떻게 같은 국민끼리 전쟁이라는 걸 쓰고 적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정치인들 한심한 네. 니은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렇다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은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올까? 나올 게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다만 혹시나 우리 이제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몇 가지 쓸만한 게 나왔잖아요. 그 정도 나올까? 그리고 국민들이 보면서 이제 느끼겠죠. 얘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올림픽공원을 어떻게 보는지 예. 국민들은 판단하시라는 거죠. 네.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기대하건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그 지금 선거권 침해 문제는 네. 가장 좋은 게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결론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검사가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빨리 특검이 이제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서 빨리 이제 이게 출범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해야 봅니다. 되고 어쨌든 올림픽 공원은 저는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가도 좋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오래 갈수록 우리 또 젊은이들이 더 각성되고 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거 우리 집회 문화도 생기고. 예, 맞습니다. 축제잖아요, 축제. 네. 시민저항 축제라고 예, 저는 이름 예, 붙이기 예, 시작했는데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뭐 음식 준비해가지고 네. 또 어떤 젊은 엄마는 감자를 또 한 솥을 삶아 와가지고 오. 지금 이제 핵감자가 나올 처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 감자를 나눠줘. 예. 나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그렇게 유튜브로 예, 다 예. 방송하고 있을 때 네.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젊은 부부가 오더니 네. 자기 와이프가 고려인이라는 거예요. 저쪽에 저쪽 저 서남아시아 쪽 그쪽에서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예. 그쪽 왔다면서 여기를 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오질 않고요. 아이하고 유모차 끌고 오면서 뭘 했느냐. 사탕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여러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저도 저한테도 수고한다고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감자 싸가지고 삶아서 오시는 분이나 네. 그거를 자발적으로 준비해 오시는 분이나 네. 어떤 분은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네. 라면을 갖다 3,000개를 갖다 지원하시는 분이나 네. 또 미국의 어떤 분은 교포분은 그 냉방차죠. 네. 온방 냉방되는 냉방차를 갖다가 4대씩 지원하시나 네. 그리고 여긴 주최자가 없잖아요. 네. 주동자도 없고 각자 축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관위 선거 부정 사태를 보면은 뭐 민주주의가 사망한 것 같은데 또 올림픽 공원에서 이런 어떤 그런 문화를 볼 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있구나. 예, 희망이 있어요. 예, 그게 또 동시에 또 느껴지는 예, 거예요. 맞아요. 눈물이 나죠. 네. 예. 사실은 좀 걱정했거든요. 네. 예, 우리 젊은이들이 네. 세계사 교육도 안 배웠는데 네. 세계사 교육을 안 배웠다는 건 헌법을 잘 모른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청년들이 자신의 어떤 권리의식 이런 네, 거를 그냥 멀거니 놓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 좀 박수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송은 법률가는 법률 조문으로 얘기해라. 다른 시시껄렁한 잡소리 다 치우고 예.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우리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늘 이렇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예. 또 이제 또 상황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 또 우리 또 유익한 또 말씀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